네, 이 최근 들어 국내 영화들은 이병헌, 송강호, 유지태, 차승원 등 흥행 보증 수표인 빅스타들의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흥행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스타 파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내용으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손문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한 대로 남극일기나 혈의 누가 네. 최근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 밀려서 네. 순위가 확 내려갔는데요. 네. 이게 어쩌던 일입니까? 이 개봉 첫 주말에 무려 관객을 60만 명이나 동원하면서 또 박스오피스 집계에서는 1위를 기록했던 영화 남극일기가 네.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 밀려서 그 한 주 만에 무려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21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했던 혈의누도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에서는 6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칸에 초청됐던 극장전은 아주 많은 언론 노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박스오피스 집계에서는 10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한편 아역 배우 박지빈 군이 주연한 안녕영화는 지난 27일 개봉해서 개봉 첫 주말에 3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큰 기대가 없었던 영화들이 이렇게 선전을 보이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 이 혈의누나 남극일기 하면 차승원, 송강호, 유지태 등 네. 건물급 스타들이 출연을 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결과네요. 예, 아무래도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남극일기는 송강호와 유지태라는 빅스타들을 출연을 시켰고 또 장기간의 제작 기간 동안 공을 아주 많이 들인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한 주 만에 흥행 성적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고요. 또 혈의누는 200만 고지를 일단 넘긴 했는데 그리고 차승원과 지성 그리고 한류 스타인 박용하까지 총 출동을 했고 또 스릴러와 역사극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표방했다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너무 금방 그 열기가 식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영화는 스타들의 힘과 또 개봉 전에 대대적인 홍보로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개봉 후에는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영화에서 스타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뭐 남극일기나 혈의누가 사실은 이 장르 영화다 보니까 네. 흥행 면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건이 좀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차승원 씨나 송강호 씨의 여러 가지 파워 때문에 네. 그나마 뭐 1, 2주 동안 좀 흥행에는 도움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뭐 다른 영화들과의 관계도 다른 영화들이 개봉함에 따라서 흥행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이 포진한 우리 영화들이 부진한 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아주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이유부터 들자면 네. 이 6월이 우리 극장가에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와 같이 지명도가 있는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아무래도 그런 영화는 한 번쯤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같은 영화를 보게 되죠.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리 영화들이 조금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원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들자면 스타 파워만 믿고 그 스타 시스템 위주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영화에 있어서 배우가 가지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스타가 가지는 관객 동원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객들이 배우만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시대는 같기 때문인데요. 네. 종종 이 스타 배우를 쓰고도 흥행에 실패한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이 국민 배우인 한석규 씨가 이중간첩과 또 작년에 주홍글 씨로는 아주 부진한 흥행 성적을 냈고요. 현재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서 한류 스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병헌 씨도 달콤한 인생이 이병헌 씨의 인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관객들은 이 대중매체의 홍보나 아니면 호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영화를 선택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많이 갖추게 되는데요. 네. 이 영화를 본 관객들과 아직 보지 못한 관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등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타가 어떤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영화가 뭐 내용의 구성이나 스토리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관객들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객들이 멀어진다면 이 흥행 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네. 영화사 쪽에서 보면 수입 쪽에 문제가 생길 텐데 네. 이렇게 빅스타가 캐스팅된 영화들의 경우 그 개런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그렇죠. 경우에 만약 흥행까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제작사나 영화사 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예, 아주 몇 배 부담을 안게 되는 네. 건데요. 사실 이 빅스타들은 영화 한 편당 그 개런티를 거의 몇 억씩 개런티를 받고 있는데요. 네. 보통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4, 5억씩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영화 제작비의 3분의 1 정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남녀 두 주연 배우를 합쳤을 때는 반 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배우가 그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면은 그 몇 배 흥행 수익을 가져다 줘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지금처럼 종종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라도 배우에게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손해는 없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뭐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예. 만약 흥행에 참패할 경우 다음 캐스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신의 예, 이미지에도 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에게도 타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 배우가 이렇게 흥행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너무 이제 스타 시스템에 치우쳐서 제작사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 치우친 제작 관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작사랑 투자자 측이 사실은 스타 배우를 써서 이 무리한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조금은 안전하게 흥행을 보장받겠다. 이런 입장에서 스타 배우들을 기용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흥행이 실패했을 때는 또 몇 배 그보다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네, 정작 이것도 뭐 그렇게 흥행을 보증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 초반의 시나리오상의 그 제작 스케일에 관련해서 네. 큰 영화에 무명의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큰 모험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이 스타 캐스팅 영화들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렇게 큰 스타들이 없는 영화들이 흥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안녕 영화도 모두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6월 다음 달에 개봉할 영화들은 이 상업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화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재의 다양함이나 특별함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이전에 성공했던 영화 마라톤이나 또 마파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특정 계층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 계층 고루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감동 드라마라는 코드가 많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안녕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9일에 개봉하는 간큰 가족은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배경으로 이 거짓말로 통일을 꾸며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역시 대중적으로 많은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리한 고지를 섭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코미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코미디 장르로서의 매력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 신구 씨와 김수로 씨 그리고 가무성 씨 등 탄탄한 중견 배우들과 또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남녀 간의 연애 로맨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지나치게 멜로 중심이고 그리고 낭만성을 강조를 해서 식상했던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네. 다음 달 10일에 개봉을 앞둔 연애의 목적. 이 박해일 씨와 강혜정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연애의 목적이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남녀 간의 연애담을 그려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연애의 목적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려냈고요. 이 박해일 씨와 강혜정 씨가 이 두 배우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아주 풋풋하게 그런 모습을 잘 담아서 표현을 해서 일단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관객들이 이런 다양한 영화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네. 뭐 미지수지만 이런 소재의 다양함이나 신선한 영화들이 만약에 이제 통한다면 영화계에 일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영화계의 반응은 뭐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요. 네. 이런 뭐 안녕 영화와 연애 목적 같은 멜로 영화들도 또 안녕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심파성이 있는 예. 울어야 할 곳에서 울어줘야 되는 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또 근데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한여름에 블록버스터들이 네. 많이 개봉을 하더라도 이런 영화들은 아마 꿋꿋이 자리를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 손문승 기자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